네, 지난번에 제가 그 박문호 박사님 미래과학 하시는 분하고 제 옆에 계시는 김홍신 작가님하고 사회를 봤었는데 강연을 하다가 사회를 보니까 떨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때 한 분은 자연과학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또 인문과학, 또 문학을 하시는 분이라서 두 분의 이렇게 독서라든지 그 평소의 삶의 방식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들 어떻게 융합을 시켜서 재미난 토론을 진행해 볼까 했었는데 여기가 또 스칼라티움이잖아요. 스칼라티움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융합해가지고 결혼하는 데잖아요. 그때 우리 문학가이신 우리 김홍신 작가님하고 자연과학자인 박문호 박사님을 융합해서 이렇게 사회를 보려고 했던 시도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설득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가 독서에 대한 겁니다. 책을 읽는 거에 대한 건데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이제 고도로 발전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책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이따 또 토론을 할 때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OECD 전체 국가에 비춰봤을 때 책 읽는 양은 극히 미약한 거의 꼴찌 수준에 가까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책을 안 읽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과연 어떨까 이런 어떤 암담한 우울한 미래 상상도 좀 쳐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우리 사회의 독서가 안 되는 책을 안 읽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점을 한번 진단해 보고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책을 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같이 여기 계시는 작가님, 교수님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일방적으로 강연하는 건 어려운데 사회 보는 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 눈치를 다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 김홍신 작가님은 한번 마이크 주시면 끝까지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적당한 시점에서 이렇게 또 사회자 역할은 모더레이터로 이렇게 잘라 토론을 좀 진행하는 게 또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인생에 대해 선배님이시도 하신데 대학생 한 친구만 빼고 보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 보니까 책의 권수를 따져보니까 뭐 100권 이상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까 우리 강의를 방금 마치신 김홍신 우리 소설가이고 작가이기도 하고 전 국회의원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 김홍신 작가님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인간시장! 네, 인간시장이 얼마나 몇 번이나 팔렸을 것 같아요? 6만 권, 500만. 네, 500만 권 이상이 팔렸대요. 네. 그분 다 왔다 갔죠. 아무튼 정말 조그만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에 그 당시에 500만 권 이상이 팔렸던 작가님, 여러분 김홍신 작가님 뜨거운 박수 한번 보여주시죠. 그다음에 제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이상원 작가님이신데요. 한국 심리교육협회 회장님이신데 저는 교육심리학회는 들어봤는데 심리교육을 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작가님 심리교육이 뭐 하는 건 잠깐만 소개해 될까요? 이 마음의 문제를 교육시키는 단체입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이분도 150여 권의 책을 썼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한 72권밖에 못 썼는데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책 150여 권 쓰신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먹고 살라고 썼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되게 직장 생활에 저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빴습니다. 전 한 살 때 양제물을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몸에 이상이 생겼고 그것이 평생 영향을 줬는데 꽤 어려서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누워서 읽고 누워있다 보니까 어른들이 책을 주면 너도 한번 읽어봐라. 근데 책을 읽을 땐 통증을 못 느끼는데 누우면 또 통증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유교가 났죠. 피랑 갈 때도 책을 들고 읽으면서 피라는 일이 갖고 그 피라는 어디 가면 그 대구 밑에는 경산에 있는 사과밭에서 그 피라는 치는데 거기서 갖고 간 책을 읽고 또 읽어갖고 벌레처럼 될 때까지 읽었는데 책은 한 권 갖고 한 번 읽는 거나 100번, 1000번, 10,000번 읽는 것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책을 읽지 말고 같은 책만 계속 읽어도 그것은 놀라운 변화가 온다. 이걸 저도 찾아낸 겁니다. 네. 잠깐 소개를 하시려고 했더니 연설을 또 하시는군요. 이따가 또 좋은 연설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이제 우리 신동준 박사님 계신데, 그 기자이시기도 하고 아까 저하고 저녁을 같이 먹는데 굉장히 매운 걸 고추장을 엄청나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매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신동준 박사님 나오셨는데 리더라면 한비자처럼 참모라면 마키아벨리처럼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잠깐 요즘 근황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동준입니다. 총 선생 어디 가셨나? 이분은 날 잘 모르는 것 같아. 이게 고추, 제가 아주 청양고추 광인데 매운 거 좋아하는 그 성질 좋은 놈 한 놈 없어요. 성질 더럽다고. 그래서 아니 이거 나를 불러놓고 말이야. 나를 여기만 들러리 시켜놓은 거야. 지금 1시간 저거에 뭐 내가 얘기할 시간 10분도 안 돼. 그래서 무슨 재치는 다 나왔나? 그 정선생 반성해. 대학교 고배워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말이야. 아니 저는 작가가 아니에요. 학자예요, 학자고. 원래 그 조선일보에 있다가 한겨레 신문 가가지고 좌파 우파 신문이 좀 많이 돌아다녔는데 글을 쓰게 된 거는 이제 출마하고서 이제 떨어진 이후로 한 10, 5, 6년째 계속 쓰고 있어요. 처음 쓰게 된 건 물론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그 신문사를 한 10년 다니다가 목요로 다시 들어가서 박사과정을 이제 하고 그 이후에 뭐 하여간 계속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쓰게 됐는데 제가 뭐 좋아서 쓴 것도 아니고 전부 학술서로 쓰기 시작했죠. 학술서로 쓰다 보니까 도저히 담배를 좋아하는데 담배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본에서 안 보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출판사에서 좀 마일드하게 좀 쓰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의도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책이 안 팔리더라도 박사학위 논문 쓴 게 이제 책으로 나왔는데 그게 이제 최초전국 시대에 그래서 예문서원에서 나왔어요. 그 책을 팔려고 한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최초전국 시대 제자백과니까 워낙 방대하잖아요. 공자, 맹자, 순자, 뭐 한비자. 뭐. 그래서 그거를 작년 말에 끝났어요. 그 책 쓰는 거를요.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출판사에서 좀 마일드하게 좀 써봐라 말이에요. 그게 좀 책이 팔렸죠. 팔려가지고 많이 팔리면 뭐 몇만 권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요지를 말씀드리면 저는 뭐 지금도 작가가 아니다. 이제 쓰다 보니까 한 100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야전 침대 제가 이제 결혼 생활 제가 애가 하나인데 제가 60이에요. 지금 결혼 생활 한 14년 됐는데 결혼 이후로 제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다가 졸리면 자고 깨면은 일어나서 작업하고 이거를 지금 15, 16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15, 16년째 하고서. 그러니까 그 덕분에 한 100여 권 됐는데 이제는 절필하려고 그래요. 한 해에 한 번 쓰든지 뭐 몇 년에 한 번 쓰든지 이게 책에 제가 책 쓰는 사람으로 제가 완전히 아까 김홍수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얽매여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뭐 어렸을 때 꿈이 그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제 꿈은 어렸을 때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통령이에요. 꿈도 어렸을 때 꿈은 제가 경기고등학교 서울대에 나왔는데 경기고를 학생회장 하겠다 했더니 유신 저걸 해서 없어졌어요. 학생회장이. 또 서울대 들어갔더니 학도국단이 생기고 그래서 저 나이 때는 제가 이제 전공이 정치학인데 정치를 할 수 있는 일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시할 수 있는 것밖에 없고 그러니까 고시를 이제 해야 뭐 우리나라 알아주니까 보니까는 삼과를 대학교 학군에 다 마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삼과 공부를 했는데 하나가 걸렸어요. 중간에 대학 4학년 때 예무고시가. 갔더니 면접에서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하여간 뭐 신문사 이런 데 들어가서 작업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작가가 아니다. 작가가 아니고 언론인 생활을 좀 했으니까 직업으로는 뭐 기자 출신을 이렇게 합니다만 지금은 뭐 대학교를 가려고 했더니 대학은 또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뭐 전업작가님 이러면 되게 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왜 전업작가냐고 했는데 전업작가보다는 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지금 밥 먹고 사는 게 사실은 그쪽이에요. 그래도 남이 그 전업작가라는 하등 즐겁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그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신동진이라는 사람은 전업작가 중에 한 사람을 불려온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네, 오늘 사회 보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신동준 박사님 말씀 주셨고요. 이제 또 제 옆에 김은기 교수님 계십니다. 여러 가지 그 직함이 계시는데 모스크바 국립대학원 초빙 교수님이시기도 하신데 저는 책 제목이 마음에 드나요? 태클, 인생을 바꾸는 도전의 공식인데 이 태클이 이렇게 말을 오래 하면 자꾸 태클 거는 이런 게 태클인가요? 뭐 어떤 건지 잠깐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예,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그 신동준 박사님께서 별로 기분 안 좋으시다고 했는데 저는 오늘 신 박사님 뵈니까 기분 상당히 좋습니다. 신 박사님 하다가 결국 안 된 고시 전패했고 대학 못 가셨는데 저는 대학 교수 됐고 그래서 가까이 옆에 있으면은 저보고 뭐라 그럴 것 같은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라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반려생활 하다가 벤처 1세대로 창업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유수 기업들을 키우는 일들 해서 우리나라에 꽤 많은 기업들을 키워냈습니다. 기업도 키워냈고 지금은 이제 사람 키워내는 일 대학을 하고 있는데요. 태클은 작년 연말에 출간한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에는 이제 소문자만 들어가니까 소문자로 TACKLE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제 책은 이제 대문자 태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태클하면 누구 이렇게 발걸어 넘어뜨려서 자기가 경쟁의 장에서 이기는 이런 태클을 뜻하는데 저는 그런 태클이 아니라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태클을 하자 해서 책을 썼고요.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경쟁 전략입니다. 어떻게 하면 개인이 다른 사람을, 또 집단이 다른 집단을, 또 기업이 다른 기업을, 국가가 다른 국가를 능가할 수 있는지,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지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풍부한 사례와 함께 하면서 작년에 책을 냈는데 많이 좋아해 주셔서 요즘 지방에 계속 순회 콘서트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저도 기분 좋습니다. 제 옆에 좌우로 이제 기라성 같은 이런 데 선배님들이 계신데요. 그 맨 오른쪽에 보면 이제 우리 지금 바짝 얼어있는 우리 대학생 그러니까 오늘 잘못 나왔다라는 인식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저 이강희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3학년인데요. 예전에 제가 젊음이 묻습니다라는 프로그램에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스텝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학생으로서 우리 대학생들의 독서 실태와 문제점, 그 다음에 바람직한 대학생들의 독서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이따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나왔으니까 잠깐 자기소개하면서 인사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잘못 나왔나 싶기도 합니다. 일개 학생이고요. 저는 정말 일개 학생이고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을 공부를 하고 있고 오늘 제 역할은 옆에 계신 박사님들, 작가님들과 많이 다른 대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입장이라거나 궁금한 것들을 어떻게 잘 표현하고 가도록 열심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책이 주제니까요. 책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저마다 나름대로 그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책이라는 걸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혹시 국어사전에 대한 나오는 정의를 읽고 눈물을 흘리거나 감동받으신 분 계신가요? 질문하면 대답 좀 하시고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영학 개론에 나와 있는 경영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읽고 혹시 눈물을 흘리신 분 계신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책에 대한 감성적 정의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카프카라는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책은 도끼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박웅현 작가님이 책은 도끼다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제 또 히트를 치신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책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한번 그냥 예상치 않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책이란 나에게 있어서 뭐 비유법으로 따지면 뭐 책은 창이다, 뭐 책은 도끼다 이런 식으로 한번 서두를 열어가면서 제가 토론을 좀 해볼까 합니다. 준비된 부신부터 한번 말씀을 주시면 책은 나의 인생에서 뭐다? 이렇게 말씀을 주실 분 계신가요? 저는 책은 상처와 향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통해서 내 속에 있던 어떤 가슴앓이나 아픔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승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아까 강연 때 말씀드린 대로 향기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한 분. 네, 지금 조금 전에 신동준 박사님께서 이게 뭐 재치문답이라는데 갑자기 떠오르게 됐습니다. 제가 이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KBS에 하는 재치문답 박사였습니다. 이분이 혹시 알아보고 이 얘기 하시는 건가 그런데 지금 바로 이런 게 바로 재치문답이죠. 근데 저에게는 그 책은 이 진통제였습니다. 저 책을 읽을 땐 통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많이 읽게 되는 게 눈만 뜨면 읽고 쓰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70까지만 해도 계속 아파가지고 내가 더 살 수 있을까? 옛날 그 김호근 이 작가가 진행하는 프로에 나가서 같이 했던 기억도 나는데 저는 항상 내가 얼마 더 살까? 의사들이 너는 40 못 넘긴다. 제 사무실은 제 40대 의사들이 사진 찍어서 갖다 지금 걸어놓은 데 사실 이게 영정사진이었는데 그 사진과 지금 보면 지금이 월등히 젊어졌죠. 그러니까 이 박수 한번 쳐주시면 네. 그래서 책이 경제 만드는 게 아니라 해춘제까지 겸해서 됐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책은 해춘제라고 하네요. 보니까 책 많이 읽으시고 우리 그 신동준 박사님 그 신통제 해춘제 드시고 한번 기분 나쁘실 때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 명실상부한 재치문답이 되고 있어서 뭐 하여간 그것도 재미나겠죠. 저는 이제 강의를 뭐 조찬도 많이 가고 또 몇백 명도 들어갔는데 주로 제가 하는 게 그 리더십 강의예요. 난세 리더십. 그래가지고 그쪽 관련서로 이제 계속 쓰고 있는데 앞으로 글을 쓸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동양고전의 아까 이제 김홍식 선생님이 이제 세 가지 쭉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다 옳으신 말씀이었는데 제가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세 번째 아까 말씀 중에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를 두루 읽는 건 좋은데 지금 나이 상관하지 마시고 정년 퇴임하신 분들 최근에 뉴스 보면은 뭐 제2의 국어를 도전한다니 뭐 재미난 게 많아요. 아니 새로운 자기 그 전문적으로 하나 하시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그냥 계속 한번 타보시라고. 그게 관계서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본 데는 저거는 뭐 매일 쓰는 입장인데 읽는 걸로 치면 1년에 한 몇백 번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완전히 한쪽을 파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요. 그거를 몇 년 더 해보세요. 요새는 말이죠. 대학 교수들 무슨 그 공부하는 사람 시점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 영문학이든 불문학이든 중국 문학이든 말이지. 아니면 저처럼 뭐 정치 사상을 하든지 뭐 하나 붙들어서 아주 박사를 내보시라니까. 아니 끝장을 내보라고. 책 나오고 다 읽어보라고 하네요. 나이 10년이면 여러분이 최고의 방송 최고의 전문가가 되려나 봅니다. 사기치고 전문가 돼. 뭐 전문가 별거야. 하면 되는 거지. 책을 읽으시라고. 그러니까 저 경우 지금 책을 한 권 쓰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며칠 만에 쓰는 책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정말 팔아먹고 예사하는 책이지. 진짜 고심해서 쓰는 거죠. 몇 달씩 그냥 그리고 내가 책 선정 같지만
그만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고. 여기 유몽영이라고 있어요. 며칠 전에 나왔는데 청나라 때 장조라는 아주 그 유명한 문인이 쓴 거예요. 그 중국 역대 그 요가 뭐 명심보관 뭐 채근단 뭐만 있는데 요거는 이모당이라는 사람이 중국 역대 그 잠언집에서 최고라고 해서 한 게 이거예요. 유몽영. 그 생활의 발견은 이거 뺏겨 쓴 거라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요, 제가 술과 담배는 없어요. 술과 여인과 꽃과 바위와 바둑과 검은고와 모든 게 다 있어요. 달과. 문학서를 아까 수필 말씀하시는데 수필도 뭐 에세이가 있고 미셀로니가 있겠습니다만 미셀로니를 진짜 쓰시고 싶단 말이죠. 달과 술과 시와 문학과 수필 빠져서 이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제가 책을 한 걸 안 밖에 안 갖고 와서 드릴 뿐이죠.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만, 이 삶이 그 고즈넉한, 그리고 이 바쁜 세상에도 말이죠. 그러니까 느림의 미학, 장자적인 그 삶. 아까 김홍희 선생님은 개인적인 텐던시나 프레퍼런스가 뭐 노장 쪽이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노장 쪽에 이 프레퍼런스 있는 분은 이 책을 반드시 읽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 시간이 안 올 것 같아서. 뭐요? 제목. 이게 무슨 뜻이냐고? 제목. 유몽영이라니까? 유몽영. 그러니까 유령할 때 있죠. 아득한 유자, 그 다음에 꿈, 그림자, 아득한 꿈의 그림자라는 식으로 번역되는데 저는 이거를 번역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좀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시간 싸움 얘기를 하고 수필과 문학과 예술과 정치, 삶 이걸 다 두루뭉술여서 얘기하는 가지고 위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 삶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런 게 있는데 하여간 여러 번 말이죠. 아까 내가 신신당부했듯이 두루두루 이때 말이죠. 한 가지를 그냥 두루 파가지고 전문가가 되시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책 속에 모든 게 있다. 이건 뭐 김홍신 선생님이 다 얘기하는데 할 얘기가 없어요 또. 네. 책이란 무엇인가를 질문을 드렸는데 많은 다른 이야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옆에 우리 학생 이강희 학생은 내가 생각하는 책이란 뭐다 이렇게 한번 감성적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유몽영, 이런 작가님들이 짧게는 며칠 걸려서 길게는 몇 년 걸려서 쓰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 책들을 우리는 야금야금 2, 3일 만에 읽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작가님들이 경험했던 거를 2, 3일 만에 깨우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대학생들에게는 지름길 내지 잘 포장된 도로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학생에게 이제 덧붙여 얘기하면 여기에 나온 거예요. 아까 김홍희 선생님이 얘기 안 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김홍희 선생님은 창작이잖아. 크리에이티브한 분이시잖아요. 라이터니까. 저는 그걸 잘 못해요. 창작한 게 없어. 남이 쓴 거를 번역하는 거. 고전 번역. 고전 번역에서 조금 빼가지고 현대하고 매치업해서 쓰는 거. 리더십을 고전 번역 이런 건데 이거 하나 유명하게 제가 마음에 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창작 작업은 천고의 대업이다. 1000년 만에 한 번 하는 큰 사업이다. 번역 작업은 만고의 홍업이다. 보세요. 나라가 위대해지려면 저처럼 번역을 말이에요. 글자 한자 한자 하는 이런 학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박사님이. 창작보다 10배가 더 분야한다 그래요. 생색도 안 나지. 그러나 이 작업이 있어야 이 토대 위에 크리에이션이 막 일어난다. 앞으로 말씀하시는데 사회자의 허락을 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김홍기 교수님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하는 책이란 뭐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상하게 제가 자꾸 그 신박사님 뒤에 이번에는 저기 이강희 학생 다음에 얘기하나 했더니 또 신박사님 이것을 마셨고 또 뒤에 얘기하게 했는데요. 저는 책은 영어로 What you want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책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원하거나 돈을 원하거나 친구, 위로, 격려 그게 무엇이든지 다 책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인문학 서적은 뜨고 자기계발 서적은 죽었는데 자기계발 서적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계발 서적은 다 거기서 거기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뭔가를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계발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글을 쓴 거기 때문에 다 깨달은 사람이 쓴 거니까 똑같을 수밖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자기 삶에 적용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돈을 벌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책을 무슨 재테크 서적,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한 달 만에 한 비법 이런 책을 읽으면 안 됩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 원리가 담겨있는 책을 읽어서 경제의 본질을 깨치면 왜 시장 내에서 기업과 소비자가 존재하고 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나와서 어떤 상품은 팔리고 어떤 상품은 외면받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치를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 속에는 What you want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흔히 책은 뭐 지식이 보고다 이렇게 틀에박힌 정의를 하는 것보다 여기 계시는 이제 선배 인생의 멘토이기도 하신 분들이 각자 책에 대해서 경험했던 바들을 짤막하게 표현하는 가운데서도 그 한 분 한 분의 책에 대한 연구가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로서 저도 책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저는 책은 제가 생각하기에 윈도우 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하나씩 두 개씩 점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용신 작가님이 책을 1년에 일주일에 한 권씩 읽으면 약 50권 정도 읽는다고 했잖아요. 1년에 50권 읽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50개의 윈도우 창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창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 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창이 50개 갖고 있는 사람과 1년에 한 권 읽는 사람은 한 개의 창밖에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책은 또 창이다. 그러면 책을 읽을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합시다. 혼자만 얘기하지. 아니 그러니까 김홍 선생님 말씀대로 여러 개 일주일에 한 개씩 읽는 것도 좋지만은 평생에 걸쳐서 한 권만 읽어도 돼요. 그 송나라 때의 유명한 그 반보노노라는 얘기가 있는데 조보라는 사람이 우리로 치면 서울시장이야. 이 사람이 그 평생 동안 무식하다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왜냐면 인류인데 노노 딱 한쪽밖에 못 읽은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공부 많이 한 사대부들이 막 약 올리니까 황제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반보 노노 가입치 천하야. 노노 반만 읽어도 천하는 다 40분 남는다 이게야. 하나만 딱 잡고서 고전 하나로 그걸로 평생 완전히 그 졸업해도 됩니다. 좋은 책은요 여러 책 읽을 거 없어요. 두세 권 딱 정해가지고 논어라든지 뭐 이런 거 말이에요. 그냥 평생 읽어도 됩니다. 이거 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나오라고 한번 해보시라고 하죠.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김홍진 작가님의 반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현대라는 것은 이렇게 현대와 과거를 이제 고대와 현대를 구분하면은 다양성으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현대는 다양해진 것이고 옛날에는 그 다양성이 지금보다 적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행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자유로움이거든요. 자유로움. 개하고 늑대 DNA 차이가 1.8%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람과 침팬지는 1.6밖에 안 돼요. 근데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4년간 침팬지를 140개 단어를 가르쳤더니 4년 뒤에
이 침팬지가 말을 시작했어요. 첫 마디가 Let me out, 날 놓아줘 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는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자유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서라는 것은 내 영혼의 자유를 통해서 내 육신의 자유, 내 인생의 자유, 내 그 삶의 자유, 내 정신의 자유, 이걸 통해서 남도 자유롭게 하는. 그러니까 이 인문학이라는 것은 더 쉽게 얘기하면요, 동굴 속에 있다가 동굴 문을 열고 나와서 햇빛을 딱 보고 아, 세상이 아름답구나. 그리고 아름다운 걸로 끝나면 이거 인문학이 아니에요. 다시 들어가야 돼요. 굴 속으로. 들어가서 굴 속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햇빛을 보여주는 사람. 여기까지 가는 게 이 진정한 인문학이고 진정한 독서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에 있어서는 저렇게 선생님처럼, 박사님처럼 자기 분야를 전공해서 그걸 터뜨려주는 그 전문가가 있고, 이 다양성을 확산시켜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갈래로 다양성으로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그 이상원 작가님. 제가 여기 와서 곰곰이 생각한 게 있습니다. 김성원 씨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장가를 못 들었을까? 이게 답은 여자를 감동시키는 기술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책 제목 하나를 잡았습니다. 여자를 감동시키는 기법. 네, 김성원 씨를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돈을 버셔야 돼. 돈을 벌어야 돼. 네, 그 토론하다 보면 항상 각본대로 안 풀리거든요. 서서히 안 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프랑스의 한 미식가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먹는 음식을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누구인지 얘기해주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오늘 책과 관련시켜서 얘기해보면 당신이 읽는 책을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상상력을 확산시켜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책을 읽으셨을 것 같아요. 책을 또 많이 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책을 읽으면서 감동받았던 책이 한두 권이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런 책을 읽으면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책을 한번 추천해주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김 박사님 먼저. 죄송합니다. 이게 좀 토삭되는 것 같아서.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임창순 선생님이라고요. 그분 돌아가셨는데 한국 한학의 대가시죠. 그 한림대 부설 거기도 하시는데 그 파고다 공원 옆에 그거 할 때 제가 경기고등학교 파하고 맨날 저녁에 가서 들은 게 춘추좌전,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 또 하나는 사서삼경의 맹작. 이걸 1년 동안 강의 들었어요. 제일 기억에 남고 제일 어려운 강좌가 춘추좌전 강의인데, 춘추시대 중국사 하는 거죠. 그걸 대학교 가서도 하고 결국 박사 논문을 춘추좌전으로 했어요. 지금도 포스트닥 이후로 지금까지 쓴 게 그쪽의 책이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김홍희 선생님 계시면 이제 문학전공하신데, 문사철 인문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양의, 서양의 모두가 합치면 다 문사철인데, 문사철의 그 문은요, 시작이면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감싸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김홍희 선생님이 문으로 들어가서 문으로 쓰는, 결국 글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학문은 두 개로 갈라집니다. 크게 두 가지. 그게 저 수천 년대 과거 국제의 고시시험이고, 서양이나 지금 현재의 고시시험에 적었는데, 하나는 역사냐, 또 하나는 철학이냐, 사상이냐, 이거죠. 그걸 갖다가 독사, 역사를 읽는 독사와 경전을 읽는 독형. 근데 이 유몽용의 맨 앞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여름날은 독사가 좋고, 왜냐하면 시간이 많으니까 역사책 읽고, 그 다음에 겨울날에는 마음을 다스려서 강하게 나가니까 독형이 좋다. 그러니까 독형과 독사의 세계에서 동양은 독격의 세계였어요. 맹자 이쪽으로 가서 도덕주의로 간 거야. 그러니까 저처럼 한비다처럼 현실주의적인 이런 정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이단으로 몰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쳤다.
식민지 된 게 일본은 그 시절에 사서삼경을 안 읽고 손자병법, 한비자, 전국책 이런 걸 읽으면서 이 동양을 제패하고 지금도 앞서 나가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앞서 나가는 게 바로 이런 제자백가의 독사, 역사를 열심히 공부한 겁니다. 이걸 동양사에서 제일 열심히 한 제왕이 누구냐? 당태종 이세민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누굽니까? 세종대왕. 자치통감을 갖다가 이분이 해석서까지 쓰신 분. 현대사에서 이걸 한 사람이 누구냐? 모택동이. 죽을 때까지 17번을 읽었어. 현대 일본을 만드는 이 메이지 유신의 사상적 아버지, 후쿠자와 유기치. 이 사람은 자치통감보다 그 앞선 춘추자전을 13번을 읽었어요. 그 제가 이게 감명을 받은 책은 춘추자전이고 역사서를 여러 번 역사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처칠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게 영국사, 이 역사. 그리고 그 감격을 준 게 그 김원의 말이 로마 제국 흥망세. 우리나라 지금 이 정치인들처럼 역사를 안 읽고 말 삼국지도 안 읽고서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 그 여러분들이 열심히 삼국지도 읽고 말이죠. 또 그리고 이거 문학책 이런 거. 저기 다음에는 우리 신동준 박사님은 토론자로 모시기보다는 강연 연사로 모시는 게 어떨까? 어떻게 동의하시는 박사님? 우리 항상 마지막에 얘기했던 우리 이강희 학생은 인생에서 읽으면서 권해드리고 싶은 책 아니면 감명받는 책 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너무나도 많은데 어머니 학부모님도 계실 테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근데 제 영어 실력을 3단계 높여준 영어 단어책을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의 교양을 읽는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5번의 마지막 카테고리에 제 생각, 그러니까 저한테 많은 논술이라거나 말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책이었고요. 5번째 카테고리에 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권리라고 주장할 수 없고 남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횡포를 부릴 뿐이다라는 말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이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선생님들한테 많이 까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에 중요했던 책은 그 책이 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우리 이상원 작가님은 뭐 엄청나게 책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1년에 500권을 읽고 500권을 기증합니다. 계속 수십 년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글을 썼어요. 이 직장인들은 어디 나가면 내가 어제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먹었다고. 그래서 주기함을 자랑하지 말고 속설이함을 자랑해라. 그게 제 사위 녀석이 지금 삼성에 상무이사인데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주장부터 독서량을 높이자 하고 계속 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꾸 술 먹을 기회가 생기니까. 근데 몸에 해로운 술은 자꾸 끌어들이고 몸에 이로운 독서는 게 되지 않고 네, 신 박사님.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딱 이마에 주자가 찍혀있는 게 느껴져요. 쉴 때는 술을 안 먹어요. 네. 근데 왜 독서량보다 주량이 더 높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10년 생활했지만 그 시절에는 술을 밥 먹듯이 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약간 전업작가 비슷하게 살면서는 가끔 가다가 오늘도 술 먹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술 먹을 때는 되게 많이 먹어요. 많이 먹고 일종의 저건데 저한테 알 주신 김에 제가 이사 분야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포리티카라는 말이 있어요. 정치학이라 이렇게 번역돼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여러 가지 명저가 많은데 최고의 대학이 제가 정치학자여서가 아니라 이 포리티카야. 포리티카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비오스 포리티코스希腊어로는 정치적 삶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비오스 그 레알리티코스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런 말이 되고 그 반대되는 게 뭐냐? 비오스 테오레티코스 영어는 theoretic life죠. 이론적 관조적 삶 그러니까 철학적 삶 그러니까 김홍식 선생님처럼 사는 게 철학적 삶이에요. 멋있지 장자처럼 사는 거야. 그리고 저처럼
현실의 똥물에 들어가가지고 정치하겠다. 이건 뭐야? 이건 정치적 사대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정치를 갖다가 도덕적 잣대로 논하지 말라 이렇게 돼요. 권력의 세계이기 때문에. 난세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그 강연 가서 하는 거는 평화의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치고받고만 이 국제 난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CEO 리더십을 할 거냐. 마키아벨리 얘기하고 한미 얘기는 이건데 둘 다 옳은 얘기예요. 옳은 얘기고 치세와 난세를 둘 섞어야 돼. 섞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람 여러분이 다 무슨 뭐 대통령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니까 삶 자체를 아름답게 사는 건 유몽영처럼 문학적인 철학적인 삶을 사는 게 멋있다 맞아요. 그러나 저처럼 정치하겠다 이러면은 지를 타고 들어간 정치적 삶을 사는 시간이 거든요. 네. 마키아벨리 전문가가. 네. 우리 이상원 작가님 저희 허락 없이 마이크를 또 주셔가지고 지금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데 그 한국 학생하고 미국 대학생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아까 순례 얘기 나와서 먼저 떠오르는 생각인데 한국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은 주중에 오로지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데요. 물론 그렇지 않은 학생도 많겠지만 근데 한국 학생들은 주중에 조금 공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중이라는 말이 하나는 일주일의 주자고 하나는 술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학생은 주중에 찔끔 공부하고 미국 학생들은 주중에 오로지 공부하는 게 주자가 술주자냐 주일주자냐에 따라서 또 판이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김홍신 작가님 책을 엄청나게 읽으셨을 테고 또 많이 쓰셨는데 한 권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 사람 이야기할 때는 아무래도 그 아벨라르와 엘로이즈 같은 아벨라르는 신부고 엘로이즈는 나중에 수녀가 됐어요. 근데 37살의 신부가 꽃다운 그 18살의 처녀하고 사랑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금서였습니다. 카톨릭에서. 그러다가 이제 프린지가 뭐 고작해 한 20여 년밖에 안 되는데 사랑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제가 이번에 사랑 이제 단 한 번의 사랑 쓸 때 거기 작가의 말에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이 소설을 쓰는 동안 진저리를 치면서 쓰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를 할 때는 역시 그런 이야기고 우리 아까 그 선생님 얘기할 때 우리 역사 얘기하려면 조선상고사 신채호 선생 뭐 이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어떤 말하자면 전쟁에 관한 걸 알려주려면 영광의 분출. 그다음에 우리 조선교의 언어 풍습 이런 걸 알고 싶다면은 말하자면 인격적 뭐 이 정도는 읽어야 얘기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몇 권 얘기. 분야별로 정말 권하고 싶은 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김홍기 교수님. 네, 저희들의 삶이 대단히 어려운 거는 나이 든다고 해서 당연히 이렇게 지혜로워지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다고 해서 또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를 추구하는데 아까 이제 필로소피 말씀하셨지만 철학이라고 하는 그 필로소피의 소피아가 바로 지혜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절에 나가시는 분들은 반야 신경에 반야가 바로 지혜를 뜻합니다. 반야 바람일다 할 때 바람일다는 거기에 이르는 길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데 지식이 아니라 책만 읽는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지혜가 생기는 과정이 저는 불교도 아닙니다만 도노점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점수는 점진적으로 지식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우리 외부에서 책을 읽고 경험을 하고 해서 우리에게 밖에서 우리 안으로 이렇게 쌓이는 것이 지식인 거죠. 그걸 불교에서는 점수라고 봤던 것 같아요. 도노는 어느 순간에 탁 하고 깨닫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줄탁동시처럼 안과 밖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지혜가 생기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바란다면 종교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성경을 권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안에는 예를 들어서 신약에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아주 논리가 일관되고 하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대단히 쉬운 이해하고 아주 쉬워요. 근데 우리의 가슴 속에 본질을 담을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분명하게 생각하게 해주고 우리가 심지어 아무 허무맹랑 없는 그런 믿음을 나는 운이 좋아. 나는 사주팔자가 좋아. 이런 허무맹랑한 믿음을 가져도 큰 힘이 나기 마련인데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자기 안에 숨쉬면 굉장히 놀라운 파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아닌 분은 제가 크리스찬이 되시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을 그게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꼭 읽으셔야 그 위에 여러분들이 바깥에 있는 여러 책들을 읽을 때 그런 책들이 본질 위에 얹히는 것이지 본질이 형성되지 않은 채로 수많은 책들을 읽는다고 해서 절대로 지혜로워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황 정신이라는 얘기죠. 네, 원래 정해진 시간이 9시 10분인데요. 이제 마지막 한마디씩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독서를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무슨 책을 읽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또 장서가의 또 많은 책을 읽으신 분들 계시지만 계시고 또 그다음에 그런 책을 또 나름대로 책 읽는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독창적인 노하우나 뭐 노하우라고까지는 할 건 없을 수 있지만 또 책 읽는 나름대로의 비법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짤막하게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평소에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책을 읽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은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걸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씩 해주시면서 토론을 좀 마칠까 합니다. 우리 이상원 작가님 또 말씀 주실까요? 그 책을 전부 읽으려면 힘이 드니까 먼저 이 목차를 보고 목차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러면 10분의 1 가지고 그 사람은 그걸 다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시간에 또 다른 걸 읽을 수 있다면 같은 시간에 10권의 책을 읽을 수가 있죠. 꼭 필요한 것, 도움되는 것만 자기 거를 만드십시오. 이쪽에 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이제 거의 논문 형식의 이렇게 아카데믹한 책을 쓰는데 그래서 쫙 그 콘텐츠 논문 한 다음에 서문을 써요. 그리고 또 남을 시간에 글쓴이의 저자 후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서문에 다 개발적인 거 다 쓰고 최종적인 센스 결론 중에 결론을 또 그 저자 후기에다 남은 걸 또 쓴다 이게. 정확히 맞는 말씀이에요. 제 책은 번역서에 말이에요. 3분의 1가량을 전부 그런 역대 주석 이거를 중국 거, 일본 거 뭐 다 망라해서 해놓은 이런 저거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개인적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제 책에 한번 읽어보시면 뒤집어진다니까.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신동준이처럼 이태리어 원본을 보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작년 말에 나왔는데 지금 베스트셀러예요, 진짜야. 그 뭐 이태리어 뭐 하고 그러는데 나는 내 혼자 저가 아니라 내 스승님 돌아가신 분 이분의 이 역작을 이어받아서 쓴 건데 이번 영문본 가지고 해가지고 나는 이태리어 원본 최근 나온 거 다 해서 대조해가지고 번역은 이렇게 하는 거다 내가 보여줬다니까. 거짓말이 아니야.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니까 마지막 한마디는 그 요새 돈 잘 버는 사람 빌 게이츠 매일 1시간씩 책을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종대왕이든 위대한 사람들 전부 배워요. 수불 석권 서브 시체 손에서 책을 놓지 마. 단 1시간이 돼서 메모장을 들고 다녀. 그래서 외우시라 이게 그냥 좋아하지 말고 자막 내일모레 제 책이 나옵니다. 500서 이건 들고 다니면서 읽으시라고. 꼭 했고 이 역대 아까 성경 말씀 있습니다. 성경은 어려워. 여기 아주 간단한 하모도 되겠어. 요약도 되겠어. 달달 외우시라고. 지하철이 훨씬 더. 고맙습니다. 조홍 교수님부터 간단하게 짧게 말해요. 책 아까 이상원 선생님 말씀 좀 적극하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생각이 뭐냐면 제가 정의를 해드리면 Thinking is asking questions or looking for answers. 답을 찾으면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질문을 책을 읽으면서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질문을 던지면서 책과 대화를 하시면서 읽어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를 읽었다. 그리고 백설공주는 왜 알지도 못하는 집에 가서 사과를 준다고 돌로 먹었어? 질문을 던져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왕자가 와갖고 뽀뽀 한번 해준다고 덜렁 일어날 것 같으면 진작 일어나지 왜 못 일어났어? 네? 질문을 던져야지 돼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이 그 책을 쓴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질문을 던지십시오. 네, 김홍식 작가님. 저 같은 경우는 그 안방에 서재에 화장실에 거실에 이게 책을 눈에 뜨이는 때마다 읽고 싶은 책을 놓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가면 그걸 읽고 저기에 가면 저걸 읽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이유가 이게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사는데 두 가지 가지고 살아요. 지식과 지혜. 이게 뭘 알아야 이게 그 꼬맹이들이 그 손을 뜨거운데 뭐 안 되는 이유는 지식이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거는 지혜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려면은 다양하게 많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 책을요, 이렇게 숙제처럼 어렵게 하면은 안 읽혀져요. 내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숙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 즐거움이다. 이게 노는 거다. 그러니까 책은 이렇게 놀이처럼 하셔야지, 놀이처럼 하셔야지 이것을 숙제나 말하자면 나한테 줘야 어떤 진리 탐구나 자꾸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진리 탐구하듯이 해야 되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면은 지겹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좋아서 둘이 결혼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그때는 좋아할 망정 지금 그것을 잘 이용해야 돼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부장님. 저는 짧게 경험했던 걸 말씀드리자면 제가 술 먹다가 핸드폰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지하철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보고 다 똑같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바보 같았던 거죠. 그래서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일주일 동안 없이 사는데 하루에 한 번씩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핸드폰을 그냥 아예 가방에 넣어놓고 다니면 책을 읽게 되지 않을까 싶고 유영만 교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책을 한 줄로 요약해봐라 한 문장으로 이런 말씀을 해서 그 두 가지가 제 책을 읽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토론을 이제도록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제한된 시간 여기까지고 좀 책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 우리 사회에 책 읽는 풍토 이런 거 더 시작이 필요할 것 같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우리가 더 책 읽는 사람이 됐을 때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책 읽는 저마다의 방법, 어떤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자리에서 또 이렇게 논의가 이어지는 자리가 되는 오늘의 촉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신 오늘 토론하신 분들한테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